통일. 통일이 언제 될 줄 알고. 지방자치제 실시는 또 미뤄집니다. 네, 시간이 그냥 흘러가네요. 지방자치의 불씨를 좀 되살린 투쟁이었나. 네, 아주. 지방자치가 부활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고. 30년의 암흑기를 깨고 새 역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오늘의 우잘몰 주제는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지방자치 선거했잖아요. 네. 그죠? 그 선거가 바로 지방자치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했던 그 선거였습니다. 자, 그럼요, 기초부터 한번 다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원 씨, 지방자치제 요거 한번 정리 좀 해주셔야죠. 네, 오늘의 국회 용어사전 지방자치제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는 정치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역 행정은 우리 지역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한다라는 거죠. 지방자치제를 우리는 이것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은 했었는데 힌트 좀 드리면 여기 좀 식물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풀뿌리! 예. 역시. 자, 이렇게 풀을 뽑아보면 잔뿌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지요. 바로 이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잔뿌리와 같은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 횡단보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와 같은, 네. 일상생활의 그 소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방자치법 제1조에 보시면요,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 지방자치법 제1조에 나온 것처럼요, 지방자치는요, 결국 이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필수적인 게 뭐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지방자치제를 참여민주주의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이 표를 보시면 아마 그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의결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조직이 지방정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중앙이 가진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오랜 독재 정권을 겪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좀 지방자치제가 가능했을까요? 독재가 굉장히 횡행했던 그 시절에는요, 당연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이후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처음 작년에 제헌제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주제가 뭐였죠? 제헌국회였나요? 제헌국회. 네. 네, 그렇죠. 자, 이 제헌의회에서 1948년 8월부터 지방자치법 제정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와 정부의 의견 대립으로 쉽게 진행되지를 못했어요. 네. 왜요? 어떤 대립이 있었길래요? 자, 이 지방자치법안은요, 1949년 3월 9일에 제49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돼서 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예, 정부가 시행 시기를 두고 제의를 요구합니다. 제의가 뭐죠? 다시. 예.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국회는요, 지방자치제의 즉각적 실시를 주장했는데 정부는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해 시행하자라는 의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쪽과 좀 더 둘러보고 하자라고 하는 어떤 의견이 지금 대립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고작 1년이란 그 시간이 조율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결국 이 해당 법률안은요 제2회 국회 폐회. 자, 국회가 폐회되면 어떻게 되죠? 그 법안 상정된 법안은 폐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 폐기가 됩니다. 아하. 또 이게 국회가 또 이렇게 한번 또 의견을 냈는데 이게 자동 폐기가 되면 우리가 이 경험상 어땠죠? 이제까지? 다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3회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2반이 됩니다. 다시 올려갔다는 얘기죠. 국회 의결도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요. 8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최초로 제도화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49년이면 다음에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국내 질서가 불안한 데다가 6.25 전쟁, 이게 지금 49년도에 지금 법안이 지금 의결되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25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정부는 당연히 치안 유지와 국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연기를 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1949년에 공포된 법률안은요, 1952년 드디어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 실시가 됩니다.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 그렇죠.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방선거 진행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때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의 기틀을 마련을 합니다. 그 계기가 뭐라 그랬죠? 4.19. 4.19. 오, 좋아요. 맞습니다. 이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를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전에는 그러면 직선제가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합니다. 초기에는요, 시읍 면장은 간선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임명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1956년 제2기 지방선거에서는요, 시읍 면장은 직선제로 선출합니다. 195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다시 또 임명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를 지방자치제의 도입기로 보는데요. 학자들은 이 시기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수립과 더불어서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논의되었고요. 나아가 현실화가 됐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운동 얘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4.19 혁명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변수가 하나 생기잖아요. 어떤 변수였죠? 그렇죠. 역시 지방자치제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5.16 군사정변에 의해 이 지방자치제는 중단됩니다. 지방의회 기능을 상급 기관장이 대신하게 되었고요. 1961년 9월 공포, 10월에 시행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서 임명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1972년 12월 유신헌법을 통해 정부는 이런 발표를 합니다. 보시죠. 자, 그 발표 내용을 보면요. 제7차 개정헌법 공포안 부칙입니다. 제10조에 보시면요.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야,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 전두환 정부 역시 헌법 부칙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1987년 그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당시 집권당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 그 총재가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6.29 선언의 핵심 사항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지방자치제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1987년 10월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제는 부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개정안은 거의 새 법률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될 정도입니다. 이게 몇 년도라 그랬죠? 1988년. 88년도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실시는요. 1991년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요. 지방의회만 구성하고 자치단체장 선출을 미룹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지방의회는 되는데 그 집행기관은 지금 계속 미루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밖에도요,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지방자치 선거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자치에 또 대한 그러네, 어떤 또.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죠? 중앙 권력을 분산하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게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990년 1월 22일 3당 합당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는 또 미뤄집니다. 216석의 그 거대 여당을 만든 노태우 정부가 이 지방자치제 연기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야당 평민당 고작 70석에 불과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네. 네. 법을 개정하고도 이제 시간이 그냥 흘러가네요. 그렇게 이 지방자치제는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 이제부터 지방자치제 이거 할 때까지 다 단식하겠다. 뭐 지금 이제 그런 선언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단식 13일째 되던 날은 여야 함의로 요구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그제서야 단식 투쟁을 그친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단식 투쟁은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민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 동조 단식 투쟁을 진행했던 것이죠. 네. 1991년 이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30년의 암흑기를 깨고 새 역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1995년이었죠. 1995년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뽑는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된 겁니다. 완전한 민선자치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된 것이죠. 2000년대에는요, 주민 참여를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요, 주민투표법 제정으로 지자체장의 그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2006년에는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그 제정으로 이 주민들에게 지방행정 통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 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그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 주한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교육감에 대한 주민 직선제가 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정말 많죠? 네. 그리고 올해 몇 년도예요? 2022년. 2022년 1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자리를 잡은 지방자치제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있었죠. 그 후 30여 년 만에 주민중심 지방자치로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제도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자, 여전히 이 지방자치법에 한계가 있고 앞으로 개선도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의 인식도 사실은 해결해야 될 과제겠죠.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은 하는데 국민의 이 절반가량은 이 지방자치제 도입 후에도 지역 간 격차 해소라든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사실 이 지방자치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전쟁과 이 독재의 격동기를 넘어서 민주 항쟁까지 그 엄청난 격동기를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역사를 잊지 않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이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